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색으로 삶을 그리는 작가 그레이스 김은혜입니다. 네,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큰 아이가 이제 뇌성마비로 이제 장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뇌성마비 소녀의 엉금엉금 성장기 온유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엄마 아빠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그냥 평범한 한 소녀였고요. 그 소녀가 이제 여인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상이 된 거죠. 행복한 신혼 부부의 일상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애아의 부모가 된 거잖아요, 제가.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 안 그래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저는 자살 충동으로 공황장애가 좀 크게 와서 좀 위험한 경우를 한두 번 넘겼고, 그런 일상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저기 휠체어 탄 친구가 제 큰딸 온유거든요. 온유는 색소실조증이라는 굉장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정말 몇 없고 세계적으로도 몇 없어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희귀병 등록을 해야 되려면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지만 희귀병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희귀병 등록이 되면 희귀병으로서 이제 뭐 지원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희귀도 없어서 희귀병 등록을 받지 못한 병이 색소실조증이에요. 그러니 저한테는 얼마나 난감하고 또 주변에 이런 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병이라는 거는 열심히 치료해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장애는 아니에요. 장애는 이렇게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과 또 엄마의 희생과 이런 거를 좀 바라잖아요. 저도 저 자신도 나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또 주변의 시선도 너는 이제 그래야 돼. 장애의 이제 부모로 너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그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나이로 따지면 27이에요. 제가 생일이 늦어서. 그럼 27살에 너는 이제 장애아의 부모고 너는 이제 장애아 부모로 살아가야 돼. 너는 이제 뭐 예쁘게 꾸며서도 안 되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 라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저를 굉장히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약간 알코올에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그리고 굉장히 심한 자살 충동으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공황장애가 어떻게 오냐면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건물이 안 무너지는데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갖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0% 무너져. 이 건물은 100% 무너져. 막 심장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 공포감에. 근데 머리로는 아니야, 이거 안 무너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은 이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에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정말 기어서 그 건물을 나가서 숨을 막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황장애를 겪었고,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면 자꾸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근데 그게 나 너무 힘들어 죽을까? 이게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와요. 뛰어내리면 어떨까? 약간 이런 호기심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나는 엄청 지금 힘들고 나는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심각하구나 느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와요. 내가 그냥 재미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살 충동이 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위독한 상황인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그냥 저 혼자 참고 이겨내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제가 너무 지금은 이겨내고 나서의 그 옛날에 제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와 같은 어린 엄마들에게 똑같은 장애 아이를 이제 막 겪은
그런 엄마들에게 희망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그때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의 그 똑같은 저의 과거에 같은 그 엄마들에게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조금 다르게 이겨내도 된다고 그 말을 열심히 세상에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림으로 제가 그걸 좀 이겨내었는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요. 손이 이렇게 간질간질 거려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코로나 때 아뜰리에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아뜰리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림이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면 그때 온유 인생의 가장 큰 수술을 앞둔 해였어요. 이 고관절 수술이라고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두 번 하면 죽어요. 예, 딱 한 번밖에 못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를 잘라서 붙이는 수술인데, 그거를 이제 딱 잡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인생이 슬프고 이거를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림을 진짜 열심히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전시를 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 아뜰리에에 손님들을 이제 초대해서 전시를 하기 시작한 게 저의 첫 전시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올 때 꽃 선물이나 막 선물들을 사오잖아요. 근데 선물들 사오지 말고 3만 원, 5만 원만 기부를 해라. 차라리 그 돈으로, 선물 사올 돈으로. 그럼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딱 셋이 이제 가족이 보러 왔더라고요, 제 전시를.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평범한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들이 그 전시를 보다가 여기 기부금이 있는데 제가 용돈 5천 원 이거 기부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해도 된다고. 이 기부함은 작가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 그 기부 단체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 기부를 하려고 해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나 거기 알아요. 푸르메 재단.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푸르메 재단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제 동생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이제 느낌이 왔죠. 이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나를 보러 왔구나. 딱 이제 느꼈죠. 하고 그 엄마를 딱 쳐다보니까 그 어머님이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포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근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울었어요, 한참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를 책으로 먼저 만났대요.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온유를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온유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원래 저 책은 제가 온유가 일반 학교를 갈 거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어렸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얘가 일반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우리 온유는 이래 라고 소개를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그냥 써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던 책인데, 그 책이 이제 문고나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다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첫째 아이를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둘째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좀 놓으셨대요. 약간 놓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책 서점에서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제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보고서는 나 그냥 살아야겠다. 딱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살리거나 정말 그러려고 제가 책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저의 필요에 의해 책을 썼는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살린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인데 그분이 전시를 한다? 나 이 여자 만나봐야겠어. 하고선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설렜고 너무 떨리고 솔직히 너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첫 전시 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포옹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막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때 이제 다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그 남편도 내 아내를 살린 사람을 내가 봐야겠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큰 용기의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래서 장애 가족이 아닌 어떤 분이 또 보러 오셨어요. 제가 인스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인스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인스타로 그냥 저를 보고선 되게 밝고 좀
마음에 드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고선 제가 이제 도슨트를 해드려요, 그림을. 근데 너무 막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눈물이 막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보고 가셨는데 그날 DM이 왔어요. 그림을 사고 싶다.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림을 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근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장애아 가족도 아니고 아무런 지인이 아닌 분이 내 그림을 보고 정말 순수하게 감동을 받아서 내 그림을 사고 싶다. 굉장히 큰 그림을 사가셨거든요. 80호 그림을 사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명품도 하나도 없고 사본 적도 없고 이런 큰 돈을 나를 위해 써본 사람이 아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그림이 계속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사줬어요. 그래서 그 첫 전시 때 그림을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지인이 아닌 분에게 그 큰 그림을 파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또 용기의 색이 된 거죠. 그런 첫 전시의 그런 감동스러운 이벤트로 제가 계속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첫 전시의 주제가 The Queen of Positively예요. 긍정의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힘들었잖아요. 저한테 에너지를 준 거예요. 은혜야, 너는 긍정의 여인이야. 이런 마인드를 저한테 계속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온유가 수술을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가 좀 기분이 좋잖아요. 온유가 수술을 잘 이겨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노스텔지야. 옛날 향수. 나는 엄마 아빠한테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막 맨날 똥도 치워주고 제가 이렇게 꾸몄지만 집에선 똥도 치우고 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런 아이지. 나도 그랬던 사람이지 라는 걸 떠올리면서 노스텔지아라는 두 번째 전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 향수, 엄마가 나한테 놀이공원에서 사줬던 솜사탕 먹는 그 솜사탕, 엄마가 그네에서 끌어줬던 그 그네의 느낌, 미끄럼틀 탔던 그 재밌는 미끄럼틀,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노스텔지아라는 전시를 두 번째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스 오브 컬리지예요. 용기의 색. 그거는 제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여인으로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전시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또 어려움을 얻었고 다시 희망을 얻었고 내가 알코올 중독도 이겨냈고 내가 이제는 그런 자살 중독도 느끼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강변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에 다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빠져볼까? 빠져볼까? 그리고 진짜 핸들을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쳐졌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이게 빠져볼까? 이 충동이 약간 이겨낼 수 없는 호기심처럼 와요. 그래서 정말 핸들을 돌려버리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누구나 다 이런 상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 전에 그 길을 가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정말 아팠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용기의 색들 그리고 용기의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라는 세 번째 전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시 다 내 얘기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긍정의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사랑받고 자랐어. 나는 여러 용기를 통해서 성장했어. 계속 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시를 마쳤거든요. 각재선 문화재단에서 하는 갤러리선에서 제가 어제까지 전시를 했어요. 어제까지 했던 그 전시의 제목이 샤인 컬러스 오브 컬리지예요. 그 밑에 이렇게 써있죠. 빛나는 용기의 색들, 빛나는 너에게 건네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네 번째 전시를 어제 마쳤는데요. 네 번째 전시는 좀 달라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얘기만 했어요. 나는 이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용기가 있어. 나는 긍정의 사람이야. 근데 네 번째 전시는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가 빛난다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너무 묵상하게 되고 너무 깨닫게 됐어요. 나만 빛나고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나는 너무 평범한 거야. 이제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빛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너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시를 했어요. 이거는 너 꼭 빛나야 돼. 너 진짜 잘해야 돼. 너 앞으로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너는 그냥 그 자체로 빛나. 너는 그냥 빛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너 이렇게 빛난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전시를 제가 어제 마쳤습니다. 여성들은 또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새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을 굉장히 부지런하고 희생적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저 또한 그랬거든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했거든요. 저를 좀 많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옳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아이만 보고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를 그래서 인스타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너무 그것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스 오브 컬리지, 샤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거든요.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내 자신에게 그 확신을 꼭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